네,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만 밤사이에 상당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저희가 일면을 소개하면서 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면 같이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사진기사입니다. 매일경제 일면 사진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고 현장이구나라는 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서울 중구 시청역 이 앞에 있는 도로에서 큰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상당히 큰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였었는데요.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서울광장 앞 역주행 차에 9명 사망. 네,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이런 큰 인명피해가 빚어진 대형 교통사고. 보니까 그냥 사고가 아니라 역주행 차였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담한 안타까운 사진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한눈에 봐도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했구나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정부, 여소야대 국회와 소통할 정무장관 부활 추진. 네, 어제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직 개편안을 보니까 장관이 하나 새로 생겼더라라는 거죠. 어떤 장관이냐? 여소야대 국회와 소통할 정무장관이다라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정무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없어졌죠. 그리고 없다가 한 12년 만인가요? 이번에 다시 부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달 안에 정부가 발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내용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인구전략기획부가 또 신설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출산 예산 사전심의 권한이 좀 부여가 된 인구전략기획부가 새로 신설이 된다라는 소식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오늘 자진 사퇴. 네. 일단 이 소식은 오늘 조선일보만 실었습니다. 네.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는 오늘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없잖아. 이따라 말씀 같이 좀 드려요. 지금 현재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야당이 탄핵안을 지금 통과를 시켰죠.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 야당이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에 먼저 사표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MBC 경영진 교체를 놓고 갈등 상당히 심화됐었는데 미리 사표를 낼 수 있고 그게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요 앞서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전공의 이탈 후 3월 상급 종합병원 진료 61%가 줄었다. 네. 지금 전공의가 이탈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집계된 수치입니다. 3월에 상급 종합병원 진료 그 전보다 61%가 줄었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 진료 보조 인력이 투입이 되고 5월이 돼서야 비로소 환자들이 좀 피해를 좀 입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좀 같이 담겼는데 61%가 줄었다는 얘기는 기존에 비해서 40% 정도만 진료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과잉 진료가 사라져서 그런 거라면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환자들이 그동안 피해 입은 게 처음으로 수치로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사퇴 말고 싸워야 고하는 바이든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이 미국 대선 후보들 TV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 후에 바이든 거의 참패 분위기였었다. 그래서 후보 교체론이 있었고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뒤로 바이든 별장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회의 결과 대선 완주 설득. 네. 사퇴 말고 싸우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사퇴 말고 싸우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때문에 바이든 고하기로 했다라는 게 오늘 국민일보의 일면이네요.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게 어디지 싶습니다. 일단 차가 주차가 돼 있는데 옆에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 이게 부정주차 단속을 하는 이런 시스템, 요 기계입니다. 근데 이 부정주차 단속을 AI가 한다고. 여기가 어디냐? 지금 강남 도산공원 인근의 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통 거주자 우선 주차라는 거 아시죠? 거주하는 사람들이 돈 먼저 내고 여기 먼저 주차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돼서 돈 낸 거주자들이 정작 차를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더라. 그래서 구입한 게 인공지능 AI로 이렇게 지금 이걸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 해당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량이 오면 즉각 번호판을 찍어서 벌금 부과하세요, 견인하세요라고 소식이 넘어간다는 거죠. 네. 참 이런 걸 보면 AI가 정말 이제 우리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구나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드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13명 사상. 네, 앞서 저희가 일면에서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사고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서울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9명 사망입니다. 네, 지금 약간 흑백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온통 다 부서져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 여기를 보면 여기는 인도고요. 여기는 차도입니다. 근데 인도와 차도를 구분짓는 이 철제 울타리가 지금 엿가락처럼 휘어서 완전히 날아가 있는 모습이죠. 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던 건가. 안정모 기자의 리포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번화가. 그런데 시민들이 걸어가던 인도를 향해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합니다. 차량이 지나간 인도 위로 가드레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입니다. 어제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의 일방통행 4차선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진짜 꽝 하는데 이 정도면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다가 그냥 심폐소생을 하는데 못 깨어나더라고. 사고 차량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약 20m 떨어진 이곳까지 날아온 모습입니다. 사고 차량은 인근 호텔에서 나와 200여 미터를 역주행한 끝에 멈춰섰는데 이 사고로 모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인데다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였던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음주 검사는 하셨어요? 기초적으로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했고 음주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네, 지금 안정모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현재 사고 현장을 좀 저희가 지도로 좀 나타내봤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역주행이라고 적혀 있죠. 이쪽에서 차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호텔이 있고요. 여기로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 올 수 있는 길이냐 아니라는 거죠. 일방 통행길인데 이렇게 역주행으로 오다가 이쪽에 있는 인도로 사람을 치고요. 그리고 차를 받고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멈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 수 없는 길인데 역주행으로 와서 2번이나 사람을 치고 차를 받고 그리고 멈췄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안정모 기자가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용혁 교수님. 네. 사고가 얼마나 컸길래 오토바이가 20m를 날아가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냥 뭐 물건만 쳤으면 모르겠는데 그 강도로 사람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알려진 그 사인도 그 네. 뭐 심장에 심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차가 그대로 이제 추돌을 했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겉 외관상만 보게 되면 네. 마치 그 유럽에서 발생하는 차량 돌진 테러 같은 이런 그 외형은 분명한 것이죠. 네. 다만 지금 전반적인 그 모습에서 봐서는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다만 그 교통사고로 하는 것도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급발진이냐의 여부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차량 결함에 인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작 미숙, 즉 제동 장치를 밟을 것을 잘못 엑셀레이터를 밟은 그런 것 때문에 그야말로 급발진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는 결을 달리하는 목적 같은 경우, 네. 예를 들면 혹시 범죄의 목적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인지, 또는 지금 그 같이 동승했던 네. 그 여성이 뭐 일단은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혹시 내적인 무슨 갈등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뭐 불만 표시로 어떻게 이 사정 차량 안에서 일정한 일이 발생했던 것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정상적인 운행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그 시작 그 자체는 이 가해 운전자의 당일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네.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결국은 왜 호텔에서 나와서 이른바 역주행으로 그 도로를 이렇게 선택하게 네. 됐는지, 네. 이것부터 사실은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이 많은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른바 연성 표적이라고 테러적 입장에서는 볼 수도 있죠. 일상생활을 네. 하는 공간, 가장 한국의 상징인 서울시청 앞 공간,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원인 규명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용혁 교수님이 다양한 가능성을 좀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렇게 굉장히 큰 인명피해, 인도로 돌진한 차량, 이런 경우면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테러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가능성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본인이 이제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급발진이 아니라면 개인 과실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잠깐 그 상황을 아까 안정모 기자의 기사로 봤죠. 근데 그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이제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죠. 소리가 이게 난 전쟁 난 줄 알았어. 엄청 컸어. 여기서 큰 소리가 나길래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검은 승용차가 한담 0.001초 차이로 저 사거리에서 좌회전으로 해서 저 도로가 있는데 딱 서더라고. 지금 한 명이 저쪽에 누워 있었다고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피를 흘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줌마 피 좀 맞게 옷 좀 주세요 그랬다가 자기 옷은 안 된다 그러고 가더라고. 근데 너무 컸거든. 그 빡치기가. 우리는 여기서 술 먹다가 그 소리 듣고서 야 이거 큰 사건 났구나. 네, 지금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했었던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아니 우린 여기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 우리도 하마터면 같이 피해를 입을 뻔했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얘기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종혁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승자인데 아줌마 여기 피 좀 맞게 옷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내 옷은 안 돼요 그러고 갔다라고 말하는 목격자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분이 동승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막 아수라장이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동승자이든 아니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설마 동승자가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별로 믿고 싶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저런 사고가 났을 때 또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발벗고 나서서 이송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일부 어떤 특정한 분들의 그 비시민적, 그러니까 그 성숙한 시민이 아닌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걸 뭐 일반화시켜서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제가 저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제일 중요한 건 네. 빨리 블랙박스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블랙박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본인이 당황을 해서 뭐 소리를 지르거나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혹시 하나의 가능성은 그 안에서 두 분이 서로 무슨 뭐 동승자와 심각한 언쟁을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그래서 뭐 본인의 어떤 그 마음의 평정을 잃고 뭐 욱하거나 뭐 이럴 상황이 있었던 건지 네. 우리가 그걸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먼저 빨리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서 그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누구든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 장소는 뭐 대한민국 시민이나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잘 가는 곳이고, 그렇죠. 저도 저기서 뭐 저희 회사가 저기 있었고 주변에 이제 방송국 다니느라고 지금도 자주 갑니다만 네.
저런 걸 보면서는 야, 이게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그냥 덜컥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인데 저거야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저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었겠느냐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이게 내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지금 저 지역이 서영주 네. 대변인님. 사실 아까 말씀도 나왔어요. 사실 방송 다니시고 하면은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인데 거기가 역주행을 할 수 있는 위치인가 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위치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네. 이 도로 자체가 일방통행이에요. 좀 이제 그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불편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일방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만에 하나 이제 시청으로 다시 오려면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주행이라는 자체의 구조가 나왔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호텔에서 나왔다면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급발진이 직진으로 해서 역주행을 했을까? 그러니까 방향타 자체 부분들 네. 급발진을 하더라도 운전대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고로 감지하면 오른쪽으로 갔었으면 거기는 좀 보행자들이 덜한 곳이고 차량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좀 상상을 하고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 저녁 약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보러 저기에 있었고 그 집 근처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주 다니는 곳인데 네. 더 끔찍했던 건 9시 28분이잖아요. 보통 저녁 식사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가거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있거나 아니면 또 2차를 가기 위해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시간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사고로 이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가슴이 덜컥 내려앉긴 하는데요. 저는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동차 사고 그 급발진은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원인 규명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조금 더 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 도심 내에서도 보행자 안전에 대한 그런 설비, 대책 마련도 같이 더불어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고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68세 운전 차량 인도 돌진, 보행 신호 기다리던 시민들 덮쳐. 네.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퇴근길에 옹기종기 혹은 뭐 저녁을 먹으려고 2차전을 가려고 동료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이거 좀 볼까요? 가해 차량에 동승했던 여성은 현장에서 본보 기자를 만나 자신이 가해자의 아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에게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차가 막 여기저기 다 부딪혀서 저도 죽는 줄 알았다며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왼쪽 갈비뼈 부분이 아프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음주를 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경찰이 바로 측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 직업이 버스 운전사라 매일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다. 남편은 현역에서 은퇴한 뒤 시내버스를 운전해왔다. 착실한 버스 운전사였다.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역주행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는 일단 여성 말로는 가해자 직업이 버스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술도 안 마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직업으로 운전을 하고 술도 안 마셨는데 왜 급발진이 나느냐. 여성은 지금 급발진 때문에 역주행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웅혁 교수님. 급발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이제 여성 아내로 보이는 분의 그 이야기는 네. 그 업무상 주의 의무 자체가 평상시에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업으로서 운전업을 하기 그쵸? 때문에 다른 실수나 잘못 판단은 없었다. 결국은 차량의 문제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이제 끔찍한 일이 생겼다. 이 점을 조금 더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에 대한 이제 그 경위에 있어서는 아마 두 가지 지금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가해 운전자의 진술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가해 운전자 역시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적극적인 진술 조사는 아직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즉 진술 증거에 대한 확보, 네.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이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결국은 사고 기록 장치,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페달 블랙박스, 자동차 블랙박스의 비유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언제 페달을 밟았고 또 소위 말해서 그
이 여러 가지 작동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가 네. 이러한 하나의 그 자동차 안에 기계 안에 있는 그런 이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한 네. 엄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여러 가지 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항 자체는 이 사고 발생 5초 직전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설령 파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에 대한 신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 도연이법이라고 하는 이제 강릉에서 재현한 그런 네.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 제조사와 지금 그 도연이 할머니 그 측에 이 소송이 그 진행 중인데 네네. 이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객관적인 그 상황을 다 구현하는 이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재현을 했다. 네. 그리고 사적인 상태에서 법원이 일정한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은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쉽지 않네요. 네, ED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이 신빙성 확대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이런 쟁송이 있었는데 제조물사가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네. 근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근본은 입증 책임이 또 사실은 이런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지 네. 가해자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CCTV 등에 대한 브레이크 작동 장치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그 과학적 증거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차량 내부에 있는 이 블랙박스, 이 카메라로 찍는 이 블랙박스 말고요. 차량 내부에 일종의 말하자면 블랙박스 그거를 좀 열어봐야 되는데 이걸 본다고 해도 뭐 명확하게 딱 드러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쭉 얘기를 나눈 게 급발진일 경우에 이렇고 이게 그렇다고 법원으로 가서 증거가 어떻고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일단 가해자 측이 얘기한 급발진이 맞다고 가정을 할 경우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처럼 가해자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급발진에 의한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있었던 목격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볼 때 급발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사람을 덮치고 스스로 멈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수님. 근데 이걸 보면 원래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급발진이면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으니까 막 다른 데를 충돌을 하면서 충돌하는 그 힘으로 억지로 세워지게 되는 게 급발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격자들은 스스로 멈췄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조금 특이한 상황이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급발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가속도가 붙게 되고 네. 소위 그 운전자 그 자체가 일정한 회피 행동을 사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여준 저 모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네.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가속도가 만약에 붙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는 이런 형태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일정한 작동을 사실상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그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를테면 이 회피 행동 등이 과연 이제 있었겠느냐. 이제 그런데 지금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회피 행동의 특별한 모습은 이제 안 보이는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 주변에 상당히 네. 많은 CCTV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 브레이크 등이 작동했는가에 대한 판별 그리고 함께 지나갔던 다른 차량에 더 근접한 그 블랙박스 확보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정한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이 회피 행동 자체가 속도가 줄어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게 보통의 상황이다, 급발진이라고 하면.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김종혁 의원님. 그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네. 그 SUA라고 하더라고요.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의도하지 않은 네. 엑셀러레이터를 박는 그런 네. 행동인데 근데 그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입증된 게 없대요. 그래서 뭐 주장들은 그렇게 하는데 대개의 경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아니다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대개의 경우는 그 운전자의 미숙이든가 혹은 그 기계의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뭐 결함이 있었든가 이런 건데 그 가만히 있는데 갑작스럽게 차가 그냥 발진을 한다라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규명된 바가 없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치이는 것이 가장 생명의 문제니까 그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운전자라면
사람을 치게 되면 다른 쪽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차를 들이받는다든가 건물을 들이받는다든가 네. 어쨌든 핸들은 작동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저렇게 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지 그것도 좀 미스터리긴 해요. 그럼 그 아이의 그 주장대로 네. 아예 다른 쪽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나? 아니면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도 다른 거를 뭐 찍든지. 아예 차량을 부딪히든가 네. 사람이라는 사람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건물을 그냥 건물로 돌진해 차라리. 들어가서 건물과 충돌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것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그 말대로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버스 운전사였다면 네. 누구보다도 다 많이 그런 정보라든가 네. 회피 요령 같은 것들을 아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는 좀 의문이 좀 있어요. 네. 지금 말씀처럼 일단 본인은 급발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급발진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 과실의 무게가 실리겠죠. 근데 그럼 본인 과실이라고 하면 다시 또 도돌이표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서영주 대변인님. 아까 다 그랬거든요. 여성이 동승한 여성이 이제 아내라고 밝힌 분이 가해자 이 남편의 직업이 버스 운전사다. 음주운전도 안 했다. 근데 술도 안 마시고 직업으로 운전을 하는데 그럼 왜?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그 동승자인 아내분께서 얘기하는 걸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저도 가끔 이런 뉴스에서 보면 급발진 사고들을 많이 보잖아요. 안타까운 네. 소식들이 또 있고요. 나라면 저도 운전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상상합니다. 네. 그러면은 가속 페달은 계속 이거 브레이크가 안 먹고 엑셀이 자동적으로 먹는 거 눌러지는 아닙니까? 거죠. 그래서 계속 엔진이 돌아가는 상황을 급발진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뭐 자동차 안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뭐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핸들 자체를 조작을 해서 가장 피해가 적은 곳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다쳐도 사람은 치지 않는 상황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데 버스를 운전을 오래 하셨고 여러 가지로 이 자동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면 그 정도의 순간 판단, 물론 뭐 고령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68세면 요즘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있을 법도 한데 네. 이게 끊임없이 사람을 향해서 돌진해서 그리고 나서 이 끝자락까지 가서 멈췄다라는 것들이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 자체가 아직 뭐 급발진으로 주장을 하니 네. 이 차량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뭐 좀 제약이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라고 상상해 봤을 때는 네. 왜 이렇게 조치가 미흡했을까? 꼭 사람이어야 됐을까? 저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 빨리 좀 진상조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인명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차 한 대가 돌진했다고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다고 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지금 현재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얘기를 했죠. 이 숨진 9명 중 6명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여기에 저희 기자가 직접 나가 있거든요. 심동욱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젯밤 사고로 숨진 6명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데요. 현재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자 신원을 파악해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장례식장으로 이송했습니다. 방금 전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도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유족들도 침통한 표정으로 현장에 도착하고 있고 이미 도착한 유족들도 오열하는 모습인데요. 아직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유가족들이 더 도착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사망자들의 빈소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6명 이외에도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1명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졌습니다. 네. 근데 그럼 사고 낸 운전자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어제 사고를 낸 운전자 68세 남성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는데 사고 직후 이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일단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입니다. 남성은 이번 사고를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을 멈춘 만큼 급발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CCTV에도 차량이 사고 직후 감속을 하면서 멈추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관련 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지금 심동욱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장례식장에 빈소도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참 어떤 말로도 이 침통함과 안타까움이 좀 달래지고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유족들 입장에선 김종혁 의원님 이게 정말 아까 말씀처럼 이게 왜 청천벽력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 뭐 인명이라는 게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멀쩡하게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게 뭐 시신이 돼갖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또 보니까 되게 30대, 40대, 50대 골고루 이게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 지역 자체가 되게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많죠. 곳이니까 그러면 다 아이들도 어릴 것이고 아직까지 뭐 가족상들 유족들이 어떤 분들이 유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여기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사고가 난 차량의 그 언급이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제2의 엉뚱한 피해를 낼 수도 있거든요. 네. 사고 급발진인지 뭔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차량 그럼 그 차량 모시는 분들은 다 두려울 것 같아요. 내 차도 혹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령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고령 운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그 과도한 일반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68세를 요즘 고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이제 고령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도 좀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차량 구체적인 어떤 차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아직 사고 원인이 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조사 중이에요. 때문에 과도한 추측만으로 뭐 운전자가 고령이라서 혹은 이게 급발진한 차가 어디 거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좀 짚어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심동욱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용혁 교수님 CCTV에 사고 직후에 감속하면서 멈추는 장면이 담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계속 급발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급발진 가능성은 좀 현저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그 급발진 모습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네. 바꿔 얘기하면 추돌을 해서 그냥 억지로 멈추는 이제 형태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자동 멈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어 장치가 갑자기 비정상이었다가 또 200m 지나고 나서 1분 남으면 다시 정상이 됐다. 뭐 이런 논리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것을 입증해야 할 주체가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피해자가 다 책임을 안고 가는 이런 형태고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상대적으로 제조업자들, 소위 말해서 이제 자동차를 네. 만든 회사가 되겠죠. 에서는 책임이 자연스럽게 쉽게 면제가 되는 이런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한 것이 하나 있고요. 네. 하나 더 좀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수의 사상자가 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지금 그 도로와 인도가 우리는 소위 말해서 연석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또는 이렇게 플라스틱 비슷한 쇠 비슷한 네. 그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든 고의든 차량이 돌진했을 때 네. 이렇게 다량의 시민들이
이 무고한 시민들이 다칠 수가 있고 생명 뺏길 수가 있다. 네. 해외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볼라드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강철로 인도와 도로를 막아놓고 있죠. 네. 다만 이제 모습 자체가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네. 환경 설계를 통한 사고 예방 기법.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커다란 화분을 넣는다든가 그러면 이런 차량이 그걸 돌진을 해도 네. 자연스럽게 그 화분이 방어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서울 시내에서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와 같은 개선에 있어서의 설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아니 이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랑 차가 다니는 이 차도랑 이 엿가락처럼 이 철제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게 엿가락처럼 휘었다 날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철제 울타리라고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해외는 그게 아니라 더 튼튼하게 보기에 미관상으로는 좀 별로일 수 있지만 더 튼튼하게 해놓고 있다. 우리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현재 가해자는 일단 병원 치료 중이고 병원 치료 중이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이 진술을 좀 제대로 진술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이용혁 교수님. 급발진일 경우와 본인 과실일 경우 적용되는 혐의나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결국 이제 그 급발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책임 자체가 제조사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여러 가지 형사상,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고의, 과실 전혀 없이 자신의 의무 자체는 다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자체가 무엇인가 그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형사적 책임도 면제될 수도 있고 또 민사적 그 책임에 있어서도 사실상은 제조사가 되는 걸 수 있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형법상의 그 업무상 그 과실 치사상 이런 그 혐의가 분명히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 도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아직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볼 수가 없는데 이 사고가 나서 응급조치는 무엇을 했던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혐의 적용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밝혀진 사실이 많지가 않아요. 아마도 오늘 오전 10시에 아까 저희 기자가 직접 얘기를 했죠. 오늘 오전 10시에 남대문서에서 경찰 조사 결과를 중간 브리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에서 뭔가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4명의 다치신 분들 빠른 쾌유를 좀 같이 기원하면서 관련된 내용은 아마 저희가 내일 또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